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전희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변화,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기보다는 선지에서 약간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살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단원을 준비를 했고요. 그랬을 때 두 개의 파트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로 어떤 파트를 나누냐면은 사회적인 변화가 있겠고요. 변화. 그리고 다음 파트로 이제 살펴볼 게 문화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시기를 좀 구분을 하자면은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이제 1970년대 이후가 조금 되겠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사회적인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산업화가 엄청나게 일어났어. 막 칙칙폭폭해. 그러면서 뭐가 나오게 되는 거야? 당시에 공장단지라든가 이 거대한 공장단지 옆에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 사회적으로 도시화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몰리게 돼. 그럼 당연히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인구는 증가하겠지. 인구가 증가하면은 거기에 맞춘 니즈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 지역의 니즈가 달라질 거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니즈래.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도시화에 따른 그러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콩국수가 먹고 싶었어. 농촌에서는 어떻게 해? 맷돌에다가 콩 넣고 막 갈아서 김씨 뭐 면 있어요? 해서 막 해가지고 콩국수. 근데 이제 뭐야? 뭐 가전제품을 해가지고 띡 돌리고 빡 해가지고 콩국수. 무슨 말이야? 당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변화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양식이 변화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맷돌이랑 가전제품을 얘기를 했는데 가전제품 사용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라는 거죠. 가전제품 사용이. 그리고 또 어디서 살아요? 사람들이 도시에선? 여러분들 지금 강의 어디서 듣고 있어?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파트 등 주거 환경이 변화를 하겠죠. 이러한 모습들. 이건 뭐 소비, 이렇게 바꿀게요. 소비. 자, 이런 식으로 당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도시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니까 지금도 그 문제가 있겠지만 도시화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 바로 주택난이 발생이 된다. 그리고 또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위아래가 나타나게 되죠. 어떠한 위아래? 빈부격차. 요렇게. 자, 이러한 주택난이라든가 빈부격차의 모습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으니 이 사건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요거 키워드로 나올 가능성 혹은 사례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광주 대단지 사건이야.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이냐면은 서울에서 이제 막 개발붐이 이니까 당시에 이제 일부 좀 못 사는 사람들 또 이제 주택난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약속을 하는 거야.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 그럼 우리가 집 만들어 줄게. 그래서 경기도 광주를 이제 내쫓는단 말이야. 1971년에. 그런데 들어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입 싹 닫는 거지. 그러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서울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사건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도시화에 따라서 생활 양식이, 방식이 변경되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지만 이러한 모습들도 부작용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인구가 증가했대. 어디서 왔을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끼리 잘 살아서 행복하게 살아서 인구가 증가했을까? 당연히 농촌에서 왔지. 농촌에서. 그러면서
농촌에서는 농촌 나름의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농촌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인구가 서울에선 혹은 도시에선 증가를 해. 그런데 농촌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를 하죠. 어떠한 현상 때문에?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야. by 이촌 향도 도시로 간다고. 자, 이러한 현상 때문에 당시에 시골에 있었던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 그러면은 시골에서는 누구만 남게 되는 거야? 농민? 야, 이제 어떤 놈이 농민이래. 자, 농민이 아니라 그거잖아. 노인들만 남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고령화라는 문제가, 지금도 심각한 고령화가 이때부터 지속이 되고 있었다.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당연히 도시에서는 열심히 막 생산하고 젊은이들 가가지고 공장에서 돈 뽑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농촌에서는 도시에 비해서 당연히 낙후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경제적인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소득 불균형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부는 농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느냐? 바로, 자, 어디다가 쓸까요? 이렇게 쓸게요. 새마을 운동을 펼칩니다. 새마을 운동. 쌤, 새마을 운동이 뭐죠? 새마을 식당인가요? 그런 느낌도 있어. 여기서 나왔으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뭐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가 주도로 농촌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는 거야. 이제 자조, 그리고 이제 근면, 협동, 이러한 슬로건을 이제 내세워가지고 이 농민들에게 프레스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농업 기술도 알려주고요, 막 지붕도 개량시켜주고, 그러면서 이 농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뭐 더하는 거야? 당시 유신 정권을 지지하는 그러한 방법으로도 썼다는 거지. 유신 정권 지지. 야, 지금 정권에서야 이렇게 농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그 전에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유신 정권 왔다야.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도 있었다. 하지만 레벨이 다릅니다.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모습도 있었고, 자, 마지막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자, 농촌 문제가 있었으니까 노동 문제도 한번 써볼게요. 노동 운동. 자, 노동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쌤이 노동 운동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를 했어. 여러분들이 일한 권리를 받는 거라고. 여러분들의 기본권을 받는 거라고. 자, 그랬을 때 노동운동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 당연히 부의 재분배가, 글씨 쓰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게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가 당시 이제 수출 위주의 산업으로 많은 외화를 벌어들였어. 돈을 벌어들였어. 그건 누구의 그런 힘이야? 국민들이, 특히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당시 국가라든가 기업에서는 돈을 많이 번 상태에서 이걸 당연히 노동자들한테 써야지. 월급을 올려준다라든가 노동자들의 환경을 개선시켜준다라든가. 그런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야. 왜? 굳이? 야, 너 말고도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아. 도시에, 공장 단지에. 너 지금 뭐 월급 올려달라고? 아니 뭐 좀 쉬게 해달라고? 밥 달라고? 야, 나가.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일은 엄청나게 시키는데 임금은 조금 주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들 사건을 좀 기억하셔야 돼. 자, 우선 첫 번째로 둘, 셋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로는 어떤 사건? 전태일 분신 사건.
분신 사건. 여러분들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 해요? 작열통이라고 얘기를 하지. 뭐야? 화상. 그랬을 때 본인의 몸에 불을 붙여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거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법대로 하라는 거야.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달라는 거야. 그게 언제? 1970년.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랬겠습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이 노동운동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요. 물론 국가는 어떻게 해요? 노동운동을 탄압하지. 자, 그 다음 사건, 요거 좀 중요했죠? 중요했죠, 정치 파트에서. YH 무역사건. 자, 요거는 딱 뭐야? 여공 이제 막 야당 당사까지 가가지고 시위했는데 떨어 죽었잖아. 그랬을 때 이 사건을 트리거로 해서 뭐야? 유신 정권이 몰락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또 어떠한 사건이 있는가?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자, 6월 항쟁 이후 6월 항쟁 이후 다양한 사회 계층에서 민주주의적인 이 많은 계층들이 이제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을 해. 그때 누구도? 노동자들도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그 전까지 뭐 박정희 정부라든가 전두환 정부라든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는 지켜지지 못했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이제는 6월 항쟁 이후에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6월 항쟁이 언제예요? 몇 년도예요? 이런 말 절대 하지 마. 야, 몇 번을 얘기했는데. 자, 1987년. 자, 그러면서 이때 노동자들이 어떠한 주장을 하게 되느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느냐? 바로 노동자들의 대투쟁. 노동자 대투쟁. 이게 사건 이름이야. 여기 기억만 좀 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사회적인 변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좀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시민사회가 성장을 합니다. 시민사회가 이후에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시민들이 본인들의 힘을 자각한 거야. 그러면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뭐 시민들이 이제 본인들의 힘을 자각하게 되면서 시민단체 많이 들어봤잖아. 시민단체에서 어떠한 얘기를 해. 매스컴을 타. 국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고려하게 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 하다못해서 여러분들이 청와대에 국민신문고에 이제 글을 써. 그러한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은 시민사회가 성장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사회적인 변화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는 문화적인 변화를 살펴보려고 해요. 문화적인 변화.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 맞네. 이게 칠판이 좀 제가 예전에 쓰던 거랑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 판서 원래 이렇게 좀 이상하진 않거든요. 근데 참 문화적 변화. 문화적으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신경 쓰여. 분신술도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자, 우선은 문화에서 어떠한 게 있는가? 가장 먼저 교육적인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파트. 교육. 여러분들이랑 가장 직접적인 거잖아. 자, 도시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어. 이 사람들 당연히 교육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건 뭐야? 사람이란 말이야. 자원이 있어? 땅이 넓어? 아니야.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을 키워야 돼. 그러면서 많은 초등학교라든가 고등학교, 중학교 이러한 학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걸 교과서에서는 어렵게 이제 양적 강화 혹은 증가라고 얘기를 하죠. 증가.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야. 숫자가 교과서래. 학교의 숫자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어떠한 상황에 빠지게 되느냐. 사실 우리나라는 항상 그래 왔어. 입시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치열. 명문대 가야지. 이러한 내용들. 지금도 그렇잖아. 스카이, 명문대 가야지. 이러면서.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보는데 너무 약간 비효율적인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뭐 사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서 어쨌든 국가는 교육의 균등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느냐? 균등을 위해서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를 평준화하는 작업을 실시를 해요. 그랬을 때 중학교 같은 경우 우리 뺑뺑이라고 들어보셨죠? 추첨제를 실시를 해. 언제부터? 1969년. 추첨제, 뺑뺑이. 지금 여러분들 하는 거. 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도시를 시작으로 하여서 평준화 작업을 실시를 합니다. 모든 고등학교는 똑같다. 선생님, 저희는 아닌데요? 저희 지역은 아닌데요? 힘내라. 힘내. 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안 된 데도 있는데 시작은 어쨌든 언제부터? 1973년부터 대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도시들을 기점으로 해서 평준화 작업을 진행을 하였다라는 거. 어쨌든 국가는 교육의 균등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줄이 안 맞아. 자, 요렇게까지 교육을 살필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또 뭘 살필 거냐면은 대중문화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대중문화. 자, 이렇게 해서 대중문화. 사람들의 그런 문화를 얘기를 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매체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지금 대중문화를 이끄는 10대의 대중문화를 이끄는 매체는 뭐야?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가 되겠지? 그런 것처럼 이때 같은 경우 60년대 같은 경우는 뭐다? 신문이라든가 라디오였어. 그리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이 당시에는 뭐였다? 70년대 같은 경우는 바로 TV였습니다. TV. 근데 어떤 TV? 흑백 TV. 흑백 TV라는 거. 자, 그리고요, 이 당시에 여러분들 이러한 게 있었어. 뭐? 청바지와 통기타. 이 이미지 아시죠? 그랬을 때 이러한 청바지와 통기타를 기점으로 한 대중문화가 엄청나게 확산이 되어가고 있었다. 근데 국가 입장에서, 특히 독재 정권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중문화의 확산이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국가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대중문화는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억압하는 정책들을 취해요. 그러면서 당시 유신 정권 아래에서는 뭐가 있었느냐? 요것을 검열, 이렇게 해서 검열이라든가 검열 제도라든가 뭐 금지곡이라든가 이러한 식으로 해서 통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80년대가 되면은 어떤 정부? 전두환 정부. 80년대 전두환 정부 같은 경우는 TV가 이제 어떠한 TV예요? 컬러 TV야.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이때 어떠한 정책? 3S 정책. 3S라고 해서 이제 스포츠라든가 스크린이라든가 이제 섹스라든가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취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결국에 뭐야? 얘네는 막았지. 얘네는 다른 데로 돌린 거야.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라는 거지. 자, 요렇게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적인 변화, 결국에는 뭐 교육적인, 대중문화적인 아주 간단하게 건드려 봤어요.
그랬을 때 오늘 내용들 사회적인, 문화적인, 결국에는 시기 구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떠한 지금의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왔는가 간단하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고요. 다음 마지막 파트, 통일과 북한 같이 살펴보고 한국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뵙도록 해요. 안녕.